아닙니다. 네, 네, 강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교수님께 대학원에서 지역사회복지론 강의를 들었거든요. 남는 수업 그 강의 내용이 많지 않은데 교수님 수업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제가 A+가 별로 없는데 교수님 수업만 A+ 받았습니다. 그때 그 알린스키 그 내용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제 사실은 좀 야매입니다. 야매. 제가 지금 전남 영광에 그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그 여민동락 공동체라는 농촌 공동체를 여러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났던 동료들이 그렇게 하면 청춘 시절에 꿈을 꾸었던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을 대학 졸업과 함께 이른바 증발시켜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판보다는 가장자리로 중심보다는 변방으로 가서 가지 않는 길에 뭔가 실험과 시도와 모색을 통해서 의미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실은 치기로 만나서 결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부부가 이 전남 영광군 요양면에 귀촌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에서 제일 처음 이렇게 지역복지 배울 때 지역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시골에는 조사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노인복지였습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한번 우리가 지역조사를 잘 안다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역을 공부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하나는 교통량 조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시골에 사실은 의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통량 조사하는데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도 주면서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니고 또 정류장에 있어서 통행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가까워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영광 요량면은 인구 약 2,000명의 자연마을 42개, 행정, 법정리가 8개, 경로당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 42개를 다니면서 다 지역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고는 면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출산화를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복지 도우미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요. 저희가 이제 한 부분은 이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교직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두 명 다 그랬고요. 또 한 부분은 남편은 이제 신학대학을 나와서 전도사님을 하고 계셔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대학은 지금 진학을 꿈꾸고 있었고 그의 처는 언론사 기자였어요. 그런데 저 있고 제 처는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년 동안은 4명은 일을 하고 2명은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처음에 국가의 보조비나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받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부부가 들어가서 4명 일하고 2명은 돈을 벌러 다니는데 학교 선생했던 그 친구는 무한 몽탄중학교 가가지고 기간제 교사로 가서 지구과학 선생을 하면 현금으로 약 170, 80만 원 벌어옵니다. 그 다음에 기자했던 친구는 북구 매곡동에 입시학원에 가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한 170, 80만 원 벌어오는데 중간고사하고 학기말고사 끼면 한 20만 원씩 더 가져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매월 중간고사하고 학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370, 80만 원을 가져오면 공과금 내고 운영비 내고 나머지 이제 빚내지 않고 최소한으로 살 만큼 자녀가 있으면 10만 원씩 더 이렇게 수당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거죠. 들어갈 때는 제가 전국 공동체를 내놓으라는 공동체를 전부 다 답사하고 책에서 읽은 것과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 책에는 정말로 글로는 아름답게 써놨는데 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니까 11가정이 귀촌해서 공동체 이루고 살다가 4가정이 집을 나가요. 그 지역을 떠나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공동체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저한테 뭐라 했냐면 한국의 공동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하려면 2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신의 경지를, 신의 권위를 받아야 된다. 영성 공동체, 이른바 종교 공동체 정도 돼야 갈등과 분란을 조정하는데 하나님을 파니까 뭔가 좀 해소가 되는. 그런데 그런 종교 공동체도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리더가 절대 권능을 가진,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나쁘게 말하면 지독한 독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책에 1년 동안 지독한 독재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실험한다는 얘기는 밖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아름답지만 내부에서는 그 노동과 수고, 그 눈물을 감내해야 해요. 그래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기간제 교사도 쉽게 그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말은 거기에 있는 정비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출산료가 나가면서 이렇게 대치한다든지, 대체 전남대 사도대를 나왔기 때문에 전대 사대 공문들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기간제 가거든요. 그 기간제 가기 전에 면사무소에서 출산료가 갔다가 누가 젊은 사람 와서 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얼른 들어가서 일을 하고 USB를 들고 가. 그래서 행정 자료를 다 불법으로 전부 다 뽑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행정 공부한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른바 수급자 법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별 민간인 의식 않고 얘기하는 이른바 주민에 대한 입장을 들은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요양 면사무소는 그 면사무소에 오신 직원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항상 우리 영광 요양면을 칭찬합니다. 근데 칭찬의 근거가 굉장히 슬픕니다. 뭐라 하냐면 이 명인들은 영광에서도 최고로 신사적이고 정말 인심이 좋고, 그래서 그래요? 백수나 염산 이런 데는 좀 인심이 안 좋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기는 그러지만 어쨌든 면사무소에 민원이 없어서 좋다고요. 민원이 없단 말은 면사무소에 주민들이 안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 직원들끼리만 그냥 거기서 같이 점심 먹고 그냥 하루 모니터만 보고 이렇게 하고 민원이 와서 악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영광 노벨을 사무소에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면사무소는 주민이 일단 안 찾아와야 되고, 전화나 뭐 이런 걸로 다 해결이 가능해야 되고, 이장님한테만 얘기하면 전체가 다 그냥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기 편해야 돼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승진 시험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예상을 처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광주 광산구 와서 보니까 광산구가 21개 동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한평 옆에 있는 삼도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광산 공무원들이 삼도동 가라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삼도동은 끊임없이 주민들이 공무원이 조금만 잘못하면 구청에 민원 넣고 동장한테 민원 넣고 또 인사 안 하면 이런 무슨 버르장을 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왔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갈등과 분쟁의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선거도에서 한번 마을 공동체 강의하면서 그랬는데요. 사실은 마을에 갈등과 분쟁,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오히려 요양면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도 찾아가지 않고 특히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할머니들 다 전화를 해결합니다. 근데 그걸 좋아할 수, 처음에는 인심 좋다니까 좋아했는데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의욕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최대의 문제는 이 정부의 이른바 개방 정책, 이런 정책적 문제를 떠나서도 농민 스스로 학습된 농촌 패배입니다. 10년 뒤에 농촌이 희망적이냐라고 질문하면 어느 농민도, 어느 주민도 농촌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농협중앙의 여성복지 담당 직원들 특강을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이런 데 가서 100명, 200명 이렇게 있어서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해봤거든요. 한 시간 동안 제 시간을 침범하면서까지 모범사례 발표하고요, 선진 우수사례 표창도 하고 막 그래요. 농민들하고 무슨 대임장을 담아가지고 앞으로 농촌의 희망을 이렇게 우리가 농협이 주도한 농촌의 희망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강의 딱 올라가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모범사례를 발표했는데 10년 뒤에 농촌이 현재보다 훨씬 더 부흥융성할 것이라고 확신이 있는 이 농협 직원들 손 한번 들어주시라 했더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모범사례를 막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농촌이 희망했다고 얘기했던 농협 중에서도 농촌복지 담당 그 직원들이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본인들이 민망해하고 막 웃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 세계 미래학자들, 전 세계 석학들은 이미 생산의 이른바 성장의 시대는 끝났고 석유 문명 150년의 석유 시대는 끝났고 21세기 문명의 중심에 농업, 농촌, 농민이 자리할 것이라고 다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식량 자본율 100%를 달성하고 있는데 전부 다 국가의 20년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25%, 쌀 빼면 5%. 그죠? 지금 독일부터 일본까지 다 원전 논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원전 증설한다고 하고 있죠. 얘기를 이렇게 가면 오늘 강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제 방은 제가 오죽하면 우리 집 뒤에 있는 여민동당 앞에 있는 산이 장암산입니다. 불갑의 불갑산, 요량의 장암산, 대마에 들어가면 태청산 그러거든요. 예전에 하여튼 그 역사가 써져 있는 산들인데 제 방을 제가 장암산방이라고 해놨습니다. 수도하는 방으로 1년 내내 우리 세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오면 이혼 상담입니다. 들어갈 때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골에 파리 목이 많은 것도 남편을 공격하는 소재가 됩니다. 왜 시골에 파리가 많냐? 무슨 얘기 아시겠죠? 남자들은 소주 한잔하고 그냥 딱 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여성들의 판단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저희는 굉장히 관념적 이상적이었는데 일단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조선까지 아이들인 거예요. 저희들 시골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일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상가에 대세? 시골에 요즘에 그래요. 지금, 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버렸어, 책을. 무슨 책을 많이 읽었냐면, 전원생활, 귀농귀촌. 그래가지고 또 유기농, 이런 걸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가해졌대요. 선배님, 저희들은 직접 텃밭을 경작해서 내 밥상에 올리는 모든 식재료를 스스로 경작해서 스스로 자립한 저는 밥상 자립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농사지어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사는 지어봤냐? 아니요. 제가 연구를 1년 넘게 했다는 다음 카페에 보면요. 귀농사고라고 있습니다. 그 카페를 보면 금방 귀농만 하면 유토피아가 생길 것 같은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예쁜 사진이 있고 이럴 때 농부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빈집에 들어가서 가는 거 돈이 없으니까 제가 공동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체가 튼튼하게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주머니를 싹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결의됐을 때 저희가 영인동락은 원래 우리 학습 모임 이름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다음 카페에 일주일에 한 편씩 논문을 읽고 공동체, 지역복지, 농촌, 귀농 이런 것 관련된 논문을 자기가 한 편씩 제출해서 읽고 거기다 올리는 이른바 내부 학습 동아리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이용을 해보니까 아까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우리 통장 내역과 재산 내역을 다 공개하자. 그때 순수하잖아요. 다 펼쳐봤는데 다 가난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5억, 10억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다 건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고루 가난한 공빈, 고루 가난하니까 내놓고 쉬운 겁니다. 해봐야 한 친구가 그 목사 하려고 했던 친구가 부모님 상속을 받은 게 한 1억 좀 넘는 돈이 있었어요. 해봐야 도저히 집 한 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의 예로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차피 본인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전세 몇 천만 원. 저 보시면 알겠죠? 뭐 재산이 많게 보입니까? 속칭 케이터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도 쉽지 않아요. 저희 처도 쉽게 동의하더라고요. 뭐 내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연대가 잘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민간보험을 없애자 했습니다. 그것도 민간보험에 대한 서울에 있는 이른바 그 보험회사를 퇴직하고 이른바 사보험을 없애는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한번 강의 들어보면 보험을 절대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회는 사실 이 사보험에 가게 지출이 한 4, 50만 원씩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미래에 불안이 조장되는 사회고 TV만 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막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교보 생명은 교보 빌딩 교보문고고 저기 육상 빌딩 다 대한생명고 보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물만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에디터인데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초청해서 몇 명의 강의를 들었더니 그날로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보험 다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은혜 받았을 때 빨리 결행해야지 하루 지나가면 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다 해야지 지출할 돈이 없잖아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혼 상담할 때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광주로 가는 거지. 사람이 자기 싫은데 공동체가 뭐야. 그러면 공공생활 갈 집도 없고요. 지금 뭐야. 집어들 돈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민동가 설립할 때 주변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간 사회활동하면서는 모든 자기 사회 자본을 총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자안마도 사야 되고 에어컨도 들여내야 되고 차도 중고 하나 사야 되고 하니까 전부 다 물품 기부부터 해서 십시일반 전부 다 손 내밀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다 선포해놨기 때문에 이게 돈이 있어도 광주로 돌아가기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갈 돈도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성공의 열쇠는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도 다 없애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식구들이 조금씩 아파하는 그래도 대표가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해서 제가 최소한 암보험 39,000 얼마짜리 그 세부부 여성들 올 1월부터 지금 하나 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보험 보장률이 지금 MB 정부 들어와서 50%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도 노무현 말기 때까지 67%까지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보장을 90%까지 올리자고 복지과 소사이어티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불안하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서 올해 그거 하나씩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잘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조금 한두 살 더 먹으면서 불안하니까 보호만 괜찮아야 들었거든요. 이혼 상담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도하고 실험하고 모색할 때 한 번 안 되면 늘 외부 요인, 상황을 탓합니다. 제가 그때 1년 동안은 견디자고 제안. 여성들이 그죠? 그런 자기 삶으로 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없죠. 이제 한 번은 거기 요양면에는 통닭과 짜장면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통닭은 5만 이상, 짜장면은 20그릇을 시켜야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주로 마을 경로장소 때 짜장면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부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7, 8시면 9시에 불을 다 끄죠. 새벽에는 옆집 할머니 인권침해가 다반사죠. 할머니가 괜히 허락도 안 받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립니다. 세대 장가에서 문을 열어요. 오늘 장에 가니까 장에 갔다 어디 들렀다가 하루 자고 오니까 저녁에 들어오고 우리 걔 밥 좀 주소 가는 거예요. 도시생활, 시골생활 한 번도 안 해봤던 이 젊은 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또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마을 방역은 해 뜨기 전에 해야 되고 해지고 나서요. 낮에는 노인복지, 저녁에는 야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할 틈이 없는데 빈 집을 얻었기 때문에 동네 경로당에서 마당에 불 안 뽑는다고 우리 식구들을 거의 입으로 하루에 몇 번씩 사용을 시켜버려요.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풀도 안 뽑는다 하지. 게을러가지고 아침에도 말해 늦게 일어난다 하지. 그리고 마을에 들어왔으면 얼굴을 좀 비춰줘야 되는데 마을 회관에 와서 어른들이 있으니 같이 놀기도 하고 세상 돌아갈 때 이거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 주부처럼. 근데 전부 다 맞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말에는 뭐 했겠어요? 농사를 짓을 거 아닙니까? 지금 14,000평 지고 있습니다. 첫 해에 600평인데 제가 제일 먼저 그 학교 교사였던 부부가 먼저 귀촌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둘이는 아이가 2명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귀촌을 급하게 한 거예요. 아이 입학 때문에. 학교 이제 초등학교 전학을 1학기부터 해야 되니까 2월 말에 급하게 얻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말도 없이 땅을 600평을 임대를 해놓은 거예요. 밭농사 600평은 논하고 다릅니다. 밭농사 600평은 농사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땅입니다. 말이 시골 땅 600평이지 실측해보면 700평이 넘습니다. 산을 계속 깎아가지고 어른들이 맛이 넓어요.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농사 어떻게 지려고 빌려놨었더니 형, 무상으로 빌렸다고. 이 무상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시골 분들에게 땅은 자존심이니까 자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등가 교환, 여기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심었는데 얼마 한 50만 원 들어갔는데 그거야 대충 해먹고 말면 되지 이러지만 시골 분들은 그렇게 계산 잘 안 합니다. 여기 얼마 농사를 지어도 소리가 나도 땅을 묵히는 것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평을 그냥 젊은 사람들이 땅과 나를 준 거예요. 제가 볼 때 60평이나 얻었어야 맞거든요. 600평 가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산 밑에서 싹 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야, 그 부부가 제일 많이 이혼한다고 싸웠거든요. 제가 통닭 배달이 안 돼서 애들 둘이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엄마가 막 울죠. 학교를 보냈는데 이미 옮겨갖고 와버리니까 서로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이게 아무리 공동체적 가치니 의미니 이래도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럼 싸워.
남편이 이제 초창기에 저희는 새벽에 정말 새벽별 보기 운동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낮에는 내내 땀 흘리다가 저녁에부터 소리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인심 쓴다고 통닭 2마리 사가지고 하나는 양념, 하나는 후라이. 사가지고 집에를 딱 들어가는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아직도 기쁘게 들렸던 말이 그래! 응? 당신은 그 사람 강현이랑 살아라! 마누라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응? 강현 얘기만 듣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아냐. 응? 나라도 도시에 가서 아파트 뭐 얻어가지고 빚내가지고 뭐 해나 엄마한테 돈을 달라한다든가 달라해가지고 얻고 나 거기서 학교 보내려고 응? 또 별거 하면서 뭐 주말도 완전히 하자고 이러려고 영광 온줄 아냐고. 그 통닭 2마리를 문을 못 열니까 거기가 빈집인데요. 빈집을 어떻게 또 급하게 구하니까 마당에 텃밭이 있었는데 텃밭은 그 빈집의 친척이 짓는 거고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생활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동네 주민이 와가지고 나 저기서 반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러면 이게 주말에 쉬다가도 동네 인심이라는 게 가서 물도 갖다 드려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주부로서 스트레스 옷도 편하게 못 입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지났으니까 우리 사회복사 선생님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나 진짜 이번에 처음 고백하는데 자네만이 옛날에 여름에 부부싸움 하면서 니나 아빠 보고 니나 아빠거든요. 그게 나온 번역법 선생님인데 나랑 살아나더라.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나의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 번역법 선생한테 그랬더니 날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낸 것이 사실. 근데 그 땅 600평 가지고도 저한테 또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네가 농사를 나냐. 저는 관행농법, 지금처럼 약하고 그럼치고 하는 걸 관행농법이라 합니다. 관행농법과는 다른 신농법을 하겠습니다. 일명 태평농법이에요. 그게 뭐냐? 귀농사모에서 알려줬습니다. 자연의 힘에 의지해서 거름도 뿌리지 않고 농약도 하지 않고 씨만 뿌려놓고 자연이 길러주는 풀과의 공존. 제가 정말로 연병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말 동네 욕 엄청 먹었습니다. 남의 밭 들여다가 풀도 안 먹고 저 사람들이 600평 땅에 풀밭이다. 근데 거기다가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품종 소량 생산에 욕심이 있습니다. 농사 일지를 농촌기술센터에서 가져왔어요. 사실은 교과서대로 우리가 살면 좋지만 농사도 교과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비가 딱 와주고 햇볕이 딱 쬐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그때는 방울토마토를 심고 까지를 심고 오이를 심고 참외를 심고 수박 심고 하여튼 책에서 본 모든 작물을 씨를 먼저 사다가 그걸 다 해놨는 풀이 이기겠습니까? 그 작물이 이기겠습니까? 완전 100% 불가지였어요. 그럼 동네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농사에 농자가 모르는 것들이 주민들은요 정확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성실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땅에 대한 신의가 안 지킨 거잖아요. 저희 어르신들이 볼 때 저 귀한 땅 빌려다가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뭐 씨앗과 필발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무상이 되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되시죠? 낯선 외지인들한테는 별말 안 하고 그게 제 고향입니다. 참고로 고향 마을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이고요. 민원이 일단 많습니다. 제가 10분에 어디 가면 별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막둔 양? 어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복사들한테는 말을 올려줍니다. 아이고 백선생 왔어. 근데 저를 보면 막둥아 내가 네 아버지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민원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저 땅은 그러니까 그 땅이 원래 고추밭을 하려고 걸음을 엄청 해놨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에 묵힌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막 결혼하고 그 어르신 돌아가시는 생각도 나고 하니까 좀 다들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저한테 민원을 주게 그때마다 제가 나 태평농법 넌 내년에 만약 또 밭을 이렇게 얻어놓으면 가만 안 둔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해당하지 안 되니까 이제 고구마를 싹 심자 600평 전체 고구마를 그래 그거 하나라도 해라 편하게 그렇고 저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 해의 고구마가요 우리 지역에 다 망했어요. 통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쩌겠어. 당연히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영광읍에서 고등학교 한 2년 지나니까 영광읍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오는데요. 그것도 묘합니다. 요새 자원봉사 활동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체국이나 파출소 가면 저쪽에 밀거리에서 쓸고 가라에 20분에도 1시간, 40분에도 1시간 안 왔으면 합니다. 왜? 그 끊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서류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람이 궁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가 오면 옷 흠뻑 적게 노동을 시킵니다.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일이 없으면 이쪽 땅을 파가지고 이쪽에 다시 묻었다 팠다 묻었다 이렇게라도 합니다. 애들이 안 올 것 같죠? 나중에 참 신비롭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낙인돼 있거든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올 거라. 애들이 지금 영광고등학교에는요 자체로 자기들이 모임을 만드는데 동아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봉사동아리 연인동단 회원이 60명. 그래서 이 영광고등학교와 해용고등학교 두 고등학교가 지금 어르신들 마을 주민 주말 안전지 기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각 마을의 버스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원만 해주고 확인해주고 사진 찍고 아이들이 전부 다 왔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또 영광군의 이른바 담배 피다 걸리네, 술 먹다 걸리네, 싸우다 걸리는 다 연인동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도 오면 1시간씩 교육, 하우스 들어가서 일하고 하여튼 정신의 이른바 어떤 성장은 몸노동이 필요합니다. 땀 흘리면 거기서 얻는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오늘도 지금 아이들 전부 다 2인 1조로 해서 자연마을 42개예요. 100명 정도 들어가 다닙니다. 아이들 할 수 있는 일이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힘만 남았잖아요. 그죠? 다 합니다. 장모 옮겨라 금방 하지 않아요. 남자애들도 설거지 다 하고 그럼 할머니하고 같이 안마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창기에 왔길래 그때는 이제 한 10명, 20명 왔을 때 저희는 연인동단은 아주 작은 땅에 조립식 건물입니다. 다만 복지 재벌입니다. 23개의 연인동단 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경로당을 마을복지센터로 싹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마을복지센터인 마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숫자가 절대 이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개에서 5개 마을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명 품앗이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식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녀회장님, 자율방법대장님, 이런 분들, 이장님 이런 분들을 다 마을의 리더로 어제 그래서 광산구에 60명 오셨다 하셨습니다. 왜? 마을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현장 내라고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70대가 다 됐잖아요. 그전에는 삶 얼마나 산다고 이러다가 이제는 견학을 좀 다니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품앗이 학교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대동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저희들 마을 공동체 목표가 그 대동회. 그 다음에 마을 헌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제안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우리가 금요일에 한번 다 모여봅시다. 그래서 민요를 배우고요. 그러나 월화수목 주말에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동네 젊은 어르신들이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테 23개의 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재벌이 좀 드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왔길래
우리 여민동당에는 청소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럭에 싹 태우고 야 고구마 밭에 가서 풀이라도 뽑자. 고구마를 수확하러 간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동네 어르신들한테 풀 때문에 욕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풀 뽑으러 가자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삽을 한번 파봤더니 고구마가 안 나와요. 그래서 꽃게기로 파봤더니 요만큼 잘려갖고 나와요. 위에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어르신 고구마가 조금씩 나오는데 옛날에는 고구마가 땅 바로 밑에 있었는데 왜 요즘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스쿠터 장애인 할아버지인데 딱 가서 세웠더니 인상을 딱 쓰더니 어이 동네 다 고구마 망했네. 그 기계로 갈아 퍼불고 내년에 농사 짓지 말수가. 또 젊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아니지. 뭔 농사 알지 못하는 농사 짓다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자네들 욕 엄청 하고 있네. 기계로 갖다가 퍼버려요. 그 뽑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 좀 몇 개라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 건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더니 딱 오시더니 야 저거 가라 보내야 되는데 보더니 보시죠 있다라요. 연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연근했다고. 저 기계하고 임대해가 갖고 오라고. 요즘에는 고구마 기계로 본다는 게 아주 그래서 기계로 파봤습니다. 어차피 갈아엎으나 기계로 고구마를 캐나 똑같잖아요. 정말 고구마가 대명천지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태평농법의 힘이었어요. 고추 농사한다고 거름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퇴비를 농사를 안 지었고 하니까 밑이 들어가지고 계속 막힌 거예요.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가 현재 그 여민동락의 CMS 회원, 여민동락 회원, 여민동락을 지금 생협처럼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우리가 농사 지은 농산물을 그냥 임의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6월 말에 이벤트 합니다. 2년 된 묵은지 100분에게 10kg씩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꼭 저도요 이렇게 하고 주소를 보내야 되는데 꼭 대표한테 전화해서 로비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따로 하나 좀 빼주시오. 이렇게. 좋아합니다. 농산물을 그냥 받잖아요. 그냥 어디 기부 그냥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받잖아요. 드릴 게 없을 때는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은행편을 받습니다. 광주은행, 국민은행 말고요. 마을마다 은행 가면 주인이 없잖아요. 빠른 놈이 임자잖아요. 다 털어요. 그럼 씻어요. 조금 병원비가 들 뿐입니다. 직원들이 전부 다 독이 올라가지고 작년처럼 해봤거든요. 그냥 다 봉투에 싸가지고요. 여민동락이 어디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입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다 보냈거든요. 처음 보냈던 게 그 고구마입니다. 150명. 그때 당시 150명이었어요. 지금 500명인데 150명의 회원에게 고구마를 다 보내려고 박스를 전부 다 주워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영광 어디 가서 막 박스를 전부 다 주워왔죠. 그래서 박스가 좀 큰 거는 신문 있죠. 신문을 막 흔들어요. 그리고 신문을 밑에 깔아. 그럼 보냈어요. 또 어느 날 수지침 봉사가 제가 모시고 그 마을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르신들, 제가요 꼭 뭐 나눌 때, 콩나물 나눌 때나 누가 봉사 쓸 때는 제가 꼭 갑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미루고 있을 때는 저는 숨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째 그 여민동락은 이번에 고구마 농사가 잘 됐다면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고구마가 많이 나와가지고 150명한테 보냈습니다. 본인들끼리 막 싸워. 그렇게 저 잘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 옆에 내가 제일 뭐라 하더라고. 불안봅니다. 저기가 제일 그랬잖아. 아니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이 뭐더라 감자를 해놔요. 내가 언제 용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저한테 이제 거의 토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 어르신이 나오시더니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 무게 딱 잡고 내가 볼 때 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도시에서 신농법을 개발해야 되는 약도 안 하고 걸음도 안 듣니 이렇게 폭력이 걸려요. 저희는 그때부터
그 다음에 1800평, 그 다음에 3000평, 그 다음에 8000평, 그 다음에 작년에 1400평, 올해 4000평 또 줘가지고 14400평. 저희는 산 밑에 박토나 큰 길가의 옥토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땅도 좀 지어줄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달라지셔가지고요. 내가 그냥은 둘 수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네. 200평에 기본 3만원입니다. 1년에 3만원입니다. 1년 12월에 주는 3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좋은 땅은 저희들이 좀 쳐줍니다. 4만원. 그래서 14,400평이 되는데, 그럼 우리 농사를 우리가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새 부부가 들어가서 16명이 일터 공동체 살기 일하는 겁니다. 노인복지 하는 사람, 노인복지 하면서 지금 학교 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을 3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공장, 떡집 아닙니다. 공장입니다. 네, 거기도 은행 대출 얻어가지고 제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은행 대출 얻어서 3,900만 원 얻어가지고 그냥 조립식으로 짓습니다. 나머지 기계는 전부 다 외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시송편 공장하고 그 다음에 7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영농사업단이라 해서 행복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으로 합니다. 일자리 파괴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시작한 동락전빵이라 해서 여기 조금 나옵니다만 마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토요일은 전빵차가 마을마다 방송을 크게 하고 지금 이동오역장처럼 전 마을을 다닙니다. 일단 이제 고루고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 이제 농사는 누가 지냐? 우리 어르신들이 짓습니다. 저희는 일할 때 북하고 장부, 그 다음에 오시송편, 그 다음에 막걸리만 들고 갑니다. 농사를 모르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년 같은 일을 하면 보통 우리가 전문가 반열을 전문가가 아니라 20년 하면 장인, 달인 겁니다. 30년을 전문가로 걸어오면 우리가 인간문화의 수준이라고. 저는 더 이상 우리 어르신, 특히 농민들을 보살핌과 돌봄의 대상으로만 낙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르신들은 50년, 60년 동안 농사를 해오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농사는 노동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걸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7이십니다. 근데 귀농 귀촌 제 얘기를 듣고 21세기 문명의 거점은 농촌이다 하고 우리 형님이 제가 뭔 말하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고 10년 전에 사업 잘 하다가 귀농 귀촌 해가지고 거기도 한 몇 년 동안 이혼 상담을 제가 했어요. 그 형수는 지금도 저를 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농을 해가 집 짓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근데 늘 어머니랑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왜? 몇 년 전만 해도 어머니가 농사 전문가가 아닌 형이라는 형수가 하루 해야 할 일을 어머니는 새벽밥 먹고 도시락 싸고 가가지고 한나절에 일을 싹 끝내고 가거든요. 몸 빼입고 기어다니면서 일을 하셔도 다니는 일. 근데 우리 형은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광의 우도동화 보존에 이사합니다. 날마다 콩을 치러 통영 가고 대전 가고 하니까 어머니가 볼 때 이 시기에 저거 깨를 털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군만 치러 다니니까 그러면 농사지라고 폼 잡고 가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형은 뭐라고 생각하냐 어머니 저 깨 털어봐야 몇십만 원도 안 되니 아니 내가 뭐 저거 안 치면 어쩌냐고 이러는 거예요. 다퉈.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이 상하니까 하루 종일 가고 품삯 주고 동네 친구 얻어다가 깨를 다 털어버려요. 하루 털고 이틀 입원해버려요. 병원에.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영광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어르신 특성상 서러우니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용남 인녀에 제가 막내고 바로 이 오째 여기니까 죄송합니다. 큰형수한테 절을 합니다. 큰형한테. 내가 죽겠다 어제 내내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큰형수가 옵니다. 와가지고 형수한테 한마디 합니다. 동서 저기 어머님이 일을 하실라 해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어머님 일 안 시켜야 연습 많으시고 이러다가 형들과 아프시면 쓰려고 병원비 보태 그러고 가요. 그날 저녁에 저녁 일을 하면 집에 형님 북에 저녁 일을 하면 이제
큰 형수가 큰 이른바 조카하고 큰 형수가 나이가 똑같아요. 큰 형수의 딸하고 저희 형수가 나이가 같아요. 그냥 말을 못하고 앞에서 집에 가서 이 남편을 긁는 거죠. 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지가 서울을 모시고 가지. 싸우고 우리 형이 못 살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어이, 자네가 노인복 잔다니 하나 물어보세요. 어머니를 정확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 방에 가둘 수도 없고 수갑을 채울 수도 없고 어머니가 난 일어나기 전에 호미 들고 일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하겠냐. 근데 형제들은 마치 어머니 일 시키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없어 봐라. 밭은 다 풀 마시고 개밥은 누가 주고 군반 치러 다니면 닭 달걀은 누가 묻어다가 냉장고에 넣고 빨리 한번 개인 적을 못 봤다. 이 집 난리 납니다. 나 없으면 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그걸 며느리 앞에서 얘기하라고 꼭 다른 며느리 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말을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이 자유를 자기의 이유라고 해요. 존재 이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그냥 밥만 주면 생존하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처음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합의를 맺었잖아요. 형들 부부랑 하도 싸우게 돼요. 제가 이렇게 지혜로운 효도라는 칼럼을 써놨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제가 그 시골에 가면 그 형집에 가면 차 트렁크를 늘 열어놓습니다. 차 뒷문 좀 열어라. 살짝 못 열라고요, 어머니. 한마디 말로 열어라. 열어놓으면 어머니가 꼭 형수 몰래 도둑질 해가지고 채소, 계란, 양념, 참기름 이런 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형수 다 보고 있는데 어머니 나도 싫어하니까요. 한 말도 말고 갖고 와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형수한테 가서 사정하죠. 형수 원래 어르신의 특징이 미안해서 형수 것인데 알리고 줄 수도 있고 형수가 다 잘해주지만 어머니는 어머니가 그걸 하고 싶은 것이니 제가 형수 마음 아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한두 번은 네 알아요 도련님 이러다가도 기분 좋을 때는 알아요. 기분 나쁠 때는 어머니 왜 도련님 나 요박에 내가 다 알아 챙기는데 그러냐고. 그때 이제 썩 나이가 어머니한테 뭐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는 차 트렁크 열어라 하고 갑자기 저한테 뒤안에 좀 가봐라 뒤안에 왼쪽에 세 번째 소금망 안에 있으니까 그거 살짝 열어봐라. 한번 열어봐요. 그럼 오늘 아침에 난 달걀 3개 검정 봉다리하고 소금 속에 넣어놓고 예전에 한 계란 소금에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마음이.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일한다고 고생하고 병원에 입원한 더 힘든 건 어머니인데 자식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